everyone.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게 은근히 슬쩍슬쩍 외울 것도 좀 많고 연습도 할 게 많았는데 연습을 해 오셨나요? 네, 제가 enough하고 to는요.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물어볼 겁니다. 라고 했었어요. 기억하시죠? 전 다 기억하고 있어요. 제가 혹시 그냥 넘어가나 하신 분들은 얼른 지금 빨리 복습할 태세를 갖추시고 자, 긴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지금 이제 객관적으로 이렇다라는 얘기에서 이제 여러분의 느낌과 감정, 어떤 판단이 문장 속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즉, 여러분의 어떤 interpretation의 여러분식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여러분 보기에는 이게 그냥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어요. 남들한테는 그게 크지만 여러분한테는 작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어떻죠? 상대적이죠? 자, 이제 그런 거에 맞춘 표현들도 이제 하셔야 된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사람들마다 자기마다 판단 기준이 있어요. 자, 여러분의 기준이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기준을 충분히 딱 만족을 하면요. 그때 쓰는 게 enough.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돈이 충분히 있을 때는요. I have enough money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내가 예를 들면 걔가 키가 충분히 커요. 농구 선수가 되기에 뭐가 되기에 어떤 조건을 만족합니다. 그럼요. I am tall enough. 예, enough는 어떻게 오느냐 생각하시라고 했어요. enough money, 예, 명사 앞에 이렇게 올 수도 있고요. tall enough, 형용사 뒤에 올 수도 있더라. 어쨌든 딱 얘기해놓고 충족됐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못 미쳐요. 미흡하면요. 충분치 않은 거니까 not enough가 되겠죠. 예, not enough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이게 근데 또 딱 여기만 좋은데 넘쳐서 좋을 것도 없는 거거든요. 예, 넘쳐요. 뭔가 좀 과도하면요. 그때 쓰는 게 too 얘기했어요. 좋을 게 없는 겁니다. 많아서 좋으면 여러분이 to를 쓰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very, so 이렇게 쓰는 거죠. 너무 이뻐요. 이쁘면 이쁠수록 좋은 거거든요. 이뻐서 나쁠 게 없기 때문에 she is very beautiful. She's so pretty.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그런 걸로 인해서 뭔가가 좀 여러분이 원하는 거 이상으로 돼서 좋은 거를 넘어선 거예요. 그래서 그거 좋을 게 없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게 to더라 라고 얘기를 드렸어요. 예를 들면요. Emily studies so hard all the time. Emily는 너무너무 열심히 공부를 해요. 맨날 공부를 해요. 근데 이게 공부를 많이 하면 좋은 것도 아니면 너무 많이 하면 사람이 건강을 해치거나 친구도 안 사귀고 공부만 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좋은 게 없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 이제 과도하다라고 할 때 so hard는 그냥 충분히 그냥 열심히 하는 건데 넘어섰다 이러는 순간 여러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I think she studies too much. to라는 게 우리말에 너무가 언제나 to가 되지 않는다는 것 기억하세요 라고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자, to에 대한 거 예문만 몇 개 한번 제가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자, 예를 들면 그 여자가 말을 합니다. 근데 이해할 정도로 말의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이해하기엔 너무 빨리 말을 해요. 자, 일단 subject verb부터 해야 되죠. 그녀는 말을 합니다. 원래 이렇게 말을 좀 해요. She speaks. 빨리, fast. 너무 too fast. She speaks too fast. 자, 그런데 빨리 한다라는 거에 대한 기준이 뭐냐? 내가 이해하기에 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내가 이해하는 건 뭐죠? 오케이. 내가 이해를 해야 되죠. 내가 말하는 거에 대상은 나죠? For me 이래야겠죠. 근데 이해하는 거 동사죠. understand. 동사 하나 다시 나올 때 이어주는 거 to. 다시 한번. 내가 이해하기에 너무 빨리 말하더라. She speaks too fast for me to understand. 오케이. 보통은 이제 for somebody 빼고 to 용법 이런 식으로 아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뭐하기에 뭐뭐하다 중간에 그 대상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해하기에는 즉 딴 사람 이해하기에는 그 정도 스피드 괜찮지 할 수 있지만 나한테는 정말 빨라요 라고 할 때 그 나한테는이란 말을 꼭 넣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이 for 쓸 수 있습니다. 그건 enough에도 적용됐던 거 기억나시죠? 예. There aren't enough chairs for everybody to sit. 기억나시죠? 모든 사람이 앉기에 이럴 때 어떤 대상을 나타낼 때 이유, 목적, 대상할 때 우리가 for 쓰는 것들 얘기했었습니다. 이제 enough to 한 번 더 정리했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예문들 더 해보실 수 있겠죠? 자, 복습 충분히 못하신 분들은 오늘은 다시 한번 enough to 많이 공부하시고요. 자, 이제 우리가 유닛 94로 넘어갑니다. 자,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을 좀 정리해 볼 수 있는 또 시간이 되었어요. 자, 제목은 word ord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순이죠. 자,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어는 어순이 중요하다. 이러고 영어하고 한국어하고 가장 큰 차이는 어순의 차이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어순을 이해하는 것이 영어를 이해하는 지름길이다. 근데 여러분이 어순을 일부러
뭐 이렇게 공식으로 외워봤자 여러분이 공감이 안 가버리면 말짱 꽝이거든요. 네, 아니에요. 자, 어순을 우리가 한번 그렇게 그냥 뭐는 뭐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한번 우리가 배워온 것들을 기초로 사실은 제가 이미 다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얘기할 기회가 옵니다라고 했던 거예요. 오늘 한번 그렇게 해서 한번 왜 그렇게 어순어순 하나? 근데 그 어순이라는 걸 도대체 자연스럽게 이해할 방법은 없나? 한번 우리가 찾아보겠습니다. 자, 영어는 일단 자 다시 처음으로 들어갑니다. Back to the beginning. 자, 처음으로 들어가서요. 영어는 일단 우리가 문법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말은요. 문장으로 해야 된다. 문장은 어떻다? Subject plus verb. 기억나시죠? 이거 기억 못하시는 분 아무도 없을 거예요. 일단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subject plus verb는 일단 문장이 된다고 했습니다. 일단 문장이 돼요. 그런데 일단 문장이 안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subject, verb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 뭔가가 문장이 안 된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제가 이렇게 말 한번 해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이렇게 I am. 기다리고 계시죠? 제가 문장 끝내기를. 네. 뭔가가 더 나와야지 여러분이 머릿속에 뭐가 있을 거예요. I am이니까 내가 뭐가 더 나와줘야 돼요. 뭐 I am Julian, I am happy, 뭐 이런 거. I am in the classroom, 뭐 이런 게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뭐 나오기 전까지는 여러분이 이게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거죠. 예, 이런 게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이 어렵게 정리를 하는데, 자, 영어에, 자, 가장 중심을 일단 동사라고 했죠? 동사가 좀 스페셜해요. 결국은 이 어순도 동사가 좌우합니다. 그래서 일단은요, subject, verb로 얘기가 다 끝나는 애들이 있어요. 일단은, 예, 문장이 됐구나라고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런 거 해볼게요. I sleep. 나는 자는 거죠. 나 원래 잡니다. 예, 그래서 나중에 뒤에 여러분이 이제 꾸며주는 말들을 넣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뭐 I sleep, 예를 들면 at 9, 네, 뭐 9시에 잔다, 뭐 이런 거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제 과거를 해볼까요? 예를 들면 I slept, 잤다. I slept well, 잘 잤다. last night, 어젯밤에. 자, 이런 last night at 8 o'clock, 뭐 well 이런 말들은 자 어떤 것들이죠 우리가 배웠던 자, 꾸며주는 말들이 없어도 그냥 I sleep만으로 여러분이 뭐 모자라는 건 없습니다. 잤대나 보다, 자나 보다 이러면 됩니다. 그죠? 제가 I'm sleeping, 자고 있다. 뭐 더 필요한 거 없습니다. 뭐 넣어주면 더 구체적인 게 되는 게 뿐이에요. 이런 것들, subject, verb만으로 얘기되는 거 이걸 여러분이 기존의 문법에서 1형식으로 배우셨어요. 그거구나. 자, 근데 이 형식 하니까 뭐 다가오는 거 없죠. 예, 그런 거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일단 여러분이 그냥 제가 I'm sleeping 이렇게 했을 때, 문장 됐구나라고 느끼고, 무슨 소린지 알겠어 하면 된 거예요. 그런데 안 되는 애가 아까 있었지. 아까 어떤 거요? I am 이러고 만 거. 예,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더 와줘야 돼요. 근데 뭐가 더 와줘야 되는지는 여러분이 본능적으로 아세요. 제가 I am 한다면 집어넣을 수 있는 거 많이 있죠. 여러분 넣어보세요. 뭐 Julian, happy, 아까 in the classroom 다 넣었었죠? 예, 이렇게 뭐가 더 와야지 문장이 됐구나 이래요. subject, verb, I am 가지고 뭐가 안 되고 뭐가 하나 더 와야 되는 애들이 있죠? 그게 바로 여러분이 이제 이 형식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형식 동사라는 걸로 여러분이 아마 대표적으로 비동사 이렇게 배웠을 텐데 이거 달달달 외울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거 몰라도 얘기됩니다. 예, 없으셔도 얘기돼요. 그래서 뭐 이 형식 이런 거 네이티브 스피커한테 물어보세요. 아나 몰라요. 그러나 알아요. 여러분도 알고 네이티브 스피커들도 압니다. I am 하면 문장 아직 안 끝난 거 알아요. 예, 그런 거 압니다. 예, 그렇게 얘기되는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게 그러면서 제가 했던 게 뭐였냐면 영어는 상호작용이 중요한 언어예요 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예. 주어 외에 또 다른 어떤 대상이 있으면 그 대상하고 원래 그 주어하고 어떤 관계인지를 좀 잘 얘기합니다. 이쪽이 이렇게 한다는 건지 이쪽이 이렇게 당한다는 건지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제가 passive, active 이런 얘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 subject, verb를 했는데 이거 가지고 안 돼. subject, verb 한 다음에 그 대상이 꼭 필요한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뭐가 하나 더 있다는 얘기인데 그게 왜 안 나오지 하면 꼭 나와줘야 되죠. 상호작용 중요하니까 대상이 꼭 나와줘야 되는 거. 이런 애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 가장 대표적인 거 여러분 뭐 전 국민이 다 아는 말. I love you 할 때 I love. 그러면은 안 끝난 걸로 들립니다. 근데 아까 제가 이 형식 I am 같은 경우는 여러분도 바로 뭐가 안 끝났구나라고 느끼는데 지금 요 경우는 아직 우리말은 대상을 그렇게 강력하게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가끔 학생들이 되지 않아요 이럽니다. 그러니까 사랑해
하니까 되잖아요. I love 되지 않아요? 라고 하는데 영어는 안 그래요. 사랑이라는 건 뭐예요? 좋아한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다른 어떤 뭔가에게 이렇게 가 있는 거잖아요. 그 뭔가가 다른 대상이잖아요. 그걸 얘기를 안 해주면 영어는 안 끝났는데 싶어요. 그래서 I love 이러면요. 100이면 100 무슨 일 love what? love whom? 누구를? 뭐를 좋다는 얘기야? 이럽니다. 꼭 넣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I love 이에요. 이러잖아요. I love it. 뭐 I love him. 나오죠? 예, 그게 반드시 그런 게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love 같이 다른 무슨 대상이 꼭 와줘야 되는 말들. 이게 바로 여러분이 또 뭘로 배우셨냐면 삼형식 동사 내지는 목적어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목적어가 필요한 타동사 뭐 이런 식으로 배웠어요. 자, 이제 이런 용어들 이제 그만 얘기하랍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것들 여러분 안 배운 게 아니에요. 왜 스텝 2 거의 다 끝나가는데 왜 일형식, 이형식 이런 거 안 가르쳐주지? 아이, 그거 안 해도 여러분이 이미 이렇게 말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만, 자, 대상이 필요한 동사들은 여러분이 가끔 학생들이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건 좀 의식을 해주셔야 돼요. 생활영어 클래스에서요, 제가 가끔 이런 질문을 해요. Do you like spaghetti? Do you like Italian food? 뭐, 이태리 음식 좋아하세요? 스파게티 좋아하세요? 학생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뭐, yes, I do 이러면 되는데 많이 이러세요. Yes, yes, I like 이래요. 그럼 우리말로 하면은 그대로 번역하면 네네 좋아요니까 나는 좋아 말 되잖아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like는요 다른 대상에게 마음이 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 대상이 뭐냐고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예요? Italian food, 스파게티죠. 그래서 제가 반복하기 싫으면 그 자리에 it이라도 넣으세요. 이런 식으로 이제 회화 시간에는 수업을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I like 이러시면 안 돼요. Yes, I do 하거나 I like it. like를 썼다면 반드시 뒤에 넣어주셔야 돼요. 대상이 누구냐 이거죠. I like it 이런 식으로 넣어주셔야 됩니다. 그런 동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일단 팁을 드리면 그게 여러분이 이제 목적어라고 알고 있는데 대개 상당히 많은 경우에 를로 해석이 되기는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타동사를 어떻게 외워요? 삼형식 동사를 어떻게 외워요? 자꾸 이제 대상을 의식하는 연습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subject verb로 문장을 만들고 나면 반드시 누구한테 대상이 있나고 묻는 연습을 하세요. 이제 제일 쉬운 게 제가 뭐를 이러라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I swam. 수영했다죠. 뭐를 수영하다 이런 말 있어요? 없죠. 그냥 수영 혼자 하는 거죠. 끝났죠. 다른 대상 필요 없죠.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뭐예요? I swam으로 얘기된 겁니다. 그 다음에 뭐 well 뭐 이렇게 꾸며주는 말들 색깔만 여러분이 뭐 원하시면 칠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okay, I watched what? 뭘 봐요? 뭘 watch해요? TV 뭐 이런 식으로 와줘야 되죠. I watched만 하면 뭐 본다라는 건 다른 대상에게 시선이 가야 되잖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watched TV 뭐 이런 식으로 와줘야겠죠? 이렇게 자꾸 뭐를 하고 묻는 식으로 물어서 뭐가 있으면 넣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이 우리말에 없었던 대상을 의식하는 훈련이 됩니다. 물론 뭐 100%다 을이 안 되는 수도 있죠. 근데 일단은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시작하는 이런 개념들을 가져가는 단계에서 좋은 이제 가장 여러분이 즉각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알려드려요.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자, 이렇게 subject, verb가 가장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동사에 따라서 대상 중요하구나. 꼭 필요한 것들은 어떤 장치 없이 그대로 온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한 대상을 이제 어로 표시를 하죠. 이런 거 많이 보셨잖아요. 그렇죠? 이런 공식들. 근데 공식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그냥 그대로 느끼게 돼요. 나중에 제가 진짜 I like 그러면 like what? 뭐? like 다음에 뭐 대상을 얘기하란 말이야. 이렇게 생각이 뭐가 비었는데 라고 느끼면 된 거예요. 여러분이 영어식으로 생각하게 된 겁니다. 자, 그런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자, 잠시 이제 교재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that's unit 94. 94과입니다. 자, 그래서 section A 보시면요. 그래서 반드시 대상을 꼭 넣어줘야 되는 애들이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Sue reads. 읽어요. 뭐를? 뭐를 필요하죠? 읽어요. 뭘 읽는다는 건 보는 거잖아요. 뭐 다른 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뭐예요? The newspaper. 그다음에 뭐 everyday. 그러니까 everyday 없어도 문장 되는데 지장이 없어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색칠해 주는 겁니다. 색깔만 보여야 하는 거예요. 디테일입니다. 꾸며주는 말들이에요. 안 꾸며도 문장은 됩니다. 그러나 Sue reads 이러면요. 뭐지? 하고 궁금해진다라는 거죠. 그런 동사들 여러 개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오케이, 그 밑에 보니까 speak. 뭔가 언어를 말하자면 어느 언어 뭐 English, Korean 뭐 이런 거 나오죠. Like 아까 얘기했죠. Watch 아까 얘기했죠. 또 invited 초대하는 거면 누구를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did you invite or we invited 뭐 a lot of people 꼭 나와야 돼요.
wear 같은 거 입는 거예요. 아, 뭐를 입냐고요. 뭐 걸치는 대상이 있잖아요. 예. 뭐 where's the jacket? 뭐 wearing a black hat? 뭐 이런 말 나와야 됩니다. open. 아, 열어요. 아, 뭘 열 건데. 예, 문. 자꾸 제가 뭐를 하고 물으면 말이 돼요. make. 만들어요. 아, 뭐를? 오케이. 여기 보니까 the same mistake 나오죠. borrow. 빌려요. 아, 뭐를? some money. 이렇게 되죠. 자꾸 여러분이 자꾸 뭔데? 뭐를? 그 대상이 뭔데? 뭐를? 하고 물으면 나와요. 나온 애들 그대로 넣어주시란 얘기예요. 이러면 그냥 여러분이 저절로 그 뭐 어렵다고 하는 뭐 삼형식 뭐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이미 그 말을 하고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문법 안 배우고 우리말 배웠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일단 문장을 구사하는 게 먼저예요. 그런 다음에 아 내가 이렇게 했던 거를 정리하건대 이런 문법이었구나. 그게 순서죠. 여러분이 먼저 규칙을 먼저 외우고 나서 거기에 뜯어 맞춰서 말을 하려고 하면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우리말을 그렇게 못 배웠는데, 안 배웠는데, 영어가 어떻게 그렇게 되겠어요? 자, 영어도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냥 꾸며주는 말들도 뒤에 붙입니다. subject, verb 다음에 이왕이 문제 더 구체적인 말들을 더 넣어주고 싶은데, 우리는 어떤 말들을 넣냐면 정보를, 추가적인 정보를 넣는데, 언제 어디서 이렇게 얘기하죠? 자, 영어식으로는요, 언제 어디서 아니고 지금 그거 바꾸세요. 어디서 언제예요? 어디서, where? 장소 먼저, 그 다음에 언제 이렇게 와요. 우리는 언제 어디서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만 거꾸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장소 먼저, 그 다음에 시간이 옵니다. 그래서 we went, 가요. 간다라는 건 장소가 다른 장소가 있어야 돼요. 장소도 일종의 대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장소가 먼저 옵니다. We went to a party. 언제? Last night. 뭐 이런 식으로. 장소, 시간. 그러니까 어디서 언제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표현들 나와 있는 게 또 섹션 B에 미쳐 있죠. 그냥 그대로만 보시면 돼요. 아,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고 생각하지만 영어는 어디서 언제구나. 어디서가 먼저고 그 다음에 언제구나라고 생각하시면 그대로 납득 가요. 오케이. 자, 그런 다음에 자, 계속 또 꾸며주는 말들 하다 보니까 자, 꾸며주는 말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일 중요한 subject, verb, 중요한 말들 먼저 하고 나머지는 그냥 뒤에다 갖다 붙여주시면 돼요. 라고 전에 한번 얘기했어요. 스텝 1 때. 일단은 뒤에다 갖다 붙인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했어요. 근데 그렇게 뒤에 붙이는데 장소하고 시간이면 어디서 언제 이 순서로 붙이시면 되고 라고 했는데 조금 특이한 애들이 있습니다. 걔네들을 기억하시면 되는데 사실 그 걔네들도 몇 개는 이미 했어요. 그래서 걔네들이 스페셜, 특별하기 때문에 제가 언급을 하면서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할 기회가 와요. 라고 했던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빈도부사 이렇게 알고 있던 거. 자,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었던 그 복잡한 문법들이 아주 간단하게 풀리는 거예요, 오늘. frequency adverbs라고 하는. 뭐 할 때 배웠냐면요. 이미 벌써 여러분이 저랑 3강 할 때 벌써 다 해버렸어요. 어떤 거였죠? always, usually, okay, sometimes, often, but never 이런 것들. 얼마나 자주에 해당하는 말들. 뒤에 가면 좋은데요. 얘네들이 어디에 오죠? 기억나세요? 제가 동사의 종류가 be type of verb, do type of verb 두 종류가 있는데 이러면서 요 사이에 와요. 이랬던 거 기억나세요? 맞아요. 걔네들이에요. 특별하게. 원래는 다 뒤에 와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I went to a party. 언제? Last night. 이런 거 뒤에 오잖아요. 그렇죠? I get up. 일찍 일어나요. 언제? Every day. 매일이요. 이렇게 뒤에 오는 말들이 He's running. 달려요. 빨리. 뭐 fast. 이렇게 뒤에 와야 되는데 얘네들은 희한하게 be type of verb 뒤에 do type of verb 앞에 와요. 특이해요. 걔네들만 외워주시면 되는데 걔네 말고 몇 개가 더 있습니다. 걔네들만 좀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section A에 95, unit 95 section A에 정리가 돼 있어요. 한 번만 쭉 볼게요. always, often, 아시죠? ever. 이것도 사실 have you ever 하면서 제가 얘기했어요. rarely 했죠? 자, also 나왔습니다. already. 이것도 사실 have pp 하면서 하긴 했어요. all 있습니다. usually 아시고요. sometimes, never, seldom 다 했고요. just 나왔습니다. 이것도 have pp 할 때 사실 슬쩍 했습니다. still 나왔네요. both 나왔습니다. 몇 개 안 되죠? 추가할 거? 얘네들은 근데 여러분이 따로따로 뭐 외우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사실은 여러분이 영어를 매일매일 쓴다면 이건 뭐 외우고 자실 것도 없이 매일매일 쓰는 말들이라 뭐 외우고 말 것도 없이 그냥 입에 배겨버려야 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 쓰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거 외우고 말고 할 정도가 아니라 너무 매일매일 쓰는 것들 이거 하다 보면 그냥 될 정도가 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얘네들이 어디에 온다? 이렇게 그대로 우리 그때 always, sometimes, rarely 이거 할 때 했던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 지금 정리한 게 section B하고 C입니다. section B 보세요. always, often, never 뒤에 어떤 동사가 와 있죠? 표에 go, play, feel. do type의 동사죠? do type 동사 앞에. 그래서 always go, often play, never feel 이러죠. 그러나 MRAS 같은 be verb 나오니까 어때요? 뒤에가 있죠. 이 표 그대로죠? 그래서 am always, is often, are never 이렇게 돼 있죠? 제가 한 거 그대로예요. 자, 그런 다음에 다른 것들, 다른 B 타입의 동사들. 제가 다 B 타입이라고 묶어서 얘기했지만 이런 경우에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묶어드린 거예요. will, can,
그다음에 do you go 이런 거, have you ever 할 때 하는 것들. 예, 이런 애들 할 때는 사이에 끼우면 되죠. 예, 동사 전체적으로 동사 역할하지만 예, 두 개, 세 개가 모여 있는 것들 사이에 끼우시면 돼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게 다 be 타입이 되거든요. 그래서 will always go, can always find, can often remember 뭐 이런 식으로 오겠죠. 예, 이런 식으로 이어주시면 됩니다. 오케이? 요 표를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워낙이 자주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문장에 다른 위치에다 넣어서 했을 때보다 입이 벌써 껄끄러워서 이상한데 이렇게 느껴질 정도가 되셔야 돼요. 이미 한번 했던 것들 지금 우리가 어순이라는 개념에서 한 번 더 제가 정리하는 것 뿐입니다. 96로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것도 역시 했었어요. still, yet, already. 언제 했죠, 우리? 얘네들 어디하고 많이 썼던 거죠? have pp 할 때 얘기했었던 거죠. 예, still이라는 거는요, 여전히 아직도 여러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디다 집어넣냐고요? 예, 지금 얘기한 요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직도 배고파. I'm still hungry. I'm still hungry. 그러나 아직도 그걸 갖고 있어. I still have it. 가지다 have는 new type인 거 아시죠? I still have it. 그 얘기고요. 자, yet 기억나시죠? 아직도 언제 와요? yet만 특이하게 맨 뒤에 왔었죠? Have you done your homework yet? 이랬던 거 기억나시죠? I haven't done the shopping yet.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yet 위치가 맨 뒤에 있던 것도 얘기됐습니다. already는요. 아시죠? already도요. 중간에 오는 거였죠? 그래서요. 걔 벌써 여기에 있어요. He is here. already 어디다 넣죠? He is already here. 이렇게 넣으시면 되는 거고요. 나 벌써 알아. I already know. 요것만 기억하시면은 해결되는 애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자, 따로따로 딸딸딸 외우셨나요? 그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훨씬 더 제가 더 빠르고 쉽게 외우는 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근데 이만큼도 안 하시면은 안 되겠죠? 자, 여기보다 더 쉽게 달라고 그러면은 안 되거든요. 자, 요만큼씩은 여러분이, 제가 요만큼 했으니까 자꾸 제 예문에서 이제는 여러분이 입에 박히도록, 그냥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세요라고 했으면 그 단계는 해주셔야죠. 제가 그래도 막 100개씩 딸딸딸 주고 무조건 외워라 이러지는 않거든요. 자, 아까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word order, 오케이. 어순으로 다시 나갑니다. Unit 97, 97가로 다시 갈게요. 무슨 얘기 할 거냐면요. 아까 subject verb 얘기했죠. 뭐가 더 필요한 애들이 있다 그랬어요. 근데 그게 또 대상일 때 꼭 넣어주세요. 뭐 like, love 이런 동사 그렇다고 했는데 또 하나가 있습니다. 대상이 두 개가 필요한 동사들이 있어요. 스페셜한 동사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얘예요. give. 주는 거죠. 자, 준다라는 건 뭐예요? 자, 그것도 혼자 얘기가 안 됩니다. 주어가 누구에게 줘야 되죠. 준다라는 건 방향이 있는 거, 대상이 있습니다. 근데 또 뭐예요? 주려면 뭘 줘요? 또 무슨 대상이 또 하나가 더 있는 거죠. 두 개입니다. 에게, 누구에게 방향과 어떤 물건, 매개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대상이죠. 나 아닌 다른 뭔가가 있긴 있는 거잖아요. 예. 두 개가 와요. 즉 주다 계통의 동사들이 그렇습니다. give를 대표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어느 게 먼저냐? 일단은 영어는 상호 방향, 작용이 중요하다 그랬죠? 예, 대등하게 가는 그 어느 방향, 에게가 먼저예요. 그러니까 아까 언제 어디서가 영어에서 어디서 언제 했던 에게를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예물 만들게요. I gave. 내가 줬다 이거죠? 누구한테? him. 뭘 줘요? A flower. 꽃을 하나 준 거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에게를 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이렇게 거꾸로는 못 하나요? 되죠? 안 되진 않죠. 자, I gave him. 했던 거를 I gave a flower 이러면 그대로 그냥 바꾸기만 하면 될 것 같으면 우리가 이걸 외울 필요가 없죠. 자, 이렇게 원래는 이 순서였는데 바꿨다라는 거는 그만큼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에게가 뒤로 갔다 해서 여기 에게 표시해줘요. To him. 이렇게.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순서가 있어요, 영어에는. 근데 그 순서를 여러분이 이제 슬슬슬 바꿔가면서 다른 의미를 표현하거나 좀 더 다른 방향으로 하는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때 기억해야 되는 작은 장치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시작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에게를입니다. I gave him a flower지만 flower를 먼저 쓰고 싶단 말이에요. 예, I gave a flower to him. 이때 to가 나온다는 거. 기억하세요. 에게를이 원칙이니까 아니게 될 때는 뭐가 필요하겠구나. 에게니까 to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나 다만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요. 예, 한 가지 기억하실 거는 우리가 when we use pronouns 대명사를 쓸 때요. 사실 제목에 얘기가 다 돼 있습니다. Give me that book. 에게르니까 나한테 give me. 에게에 방향할 때 objective case. 예, me, him 같은 거 쓰시는 건 아시죠? 그 책을 줘인데요. 만약에 그 책이란 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it 그거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give me it 하고 싶은데 이렇게는 안 합니다. 그래서 대명사가 두 번째로 오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때만 give it to me 이렇게 와요. 요것만 여러분이 입에 익듯이 하시면 됩니다.
이게 끝났어요. 자, 그럼 이런 동사들이 누구냐? give 계통의 동사들이라고 했어요. 즉, 에게 뭐뭐를 하는 것들이에요. 즉, 다 주다라는 말로 우리말로 번역이 되니까 제가 주다 계통이라고 얘기해요. send 그래요. 보내는 거죠. 누구에게 뭐 편지를 보내다 이럴 수 있잖아요. pass. 누구에게 뭐를 건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뭐가 lend. 누구에게 뭐를 빌려주는 것도 가는 거죠. show. 누구에게 뭐를 보여주는 것도. 그렇죠? 자, 이런 개념의 단어들이 그렇습니다. 이걸 여러분이 목적어가 2개고 이런 것들을 뭐라고요? 여러분이 사형식이라고 알고 있던 것들이 이런 애들이었어요. 자, 사형식은 이거예요가 더 편하세요. 자, 목적어가 2개인 거, 대상이 2개인 거 순서 이렇게 하는 게 더 낫습니다 하고 이해해버리는 게 훨씬 편하세요. 당연히 이쪽이 더 편하지 않으세요? 4에서 느껴지는 거 뭐 없잖아요. 그렇죠? 자, 이렇게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어순에 대한 얘기 다음 시간에 다시 한 번 더 목적어가 2개, 대상이 1개도 지금 의식하기 힘든데 2개 의식하는 건 조금 여러분이 연습하셔야 되니까 그거는 제가 연습 문제랑 다음 시간 복습할 때마다 한 번씩 조금 더 상기해 드릴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예, quizz하고 tips 꼬박꼬박 보셔야 돼요. 본강에서 제가 조금 더 해야 됩니다 했던 것들 다 거기서 한 번씩 더 다루어 드리거든요. 그걸 넘어가면 그만큼 부족해집니다. 자, 그거 제가 다른 방식으로 다 보충해 드릴 거니까요. 아, 이런 개념이 있구나. 개념 꼭 가지고 그대로 quizz하고, 연습 문제 먼저 풀고 quiz 가고 tips 가고 다음 시간 앞부분에 복습할 때 또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도 하는데 안 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은 그대로 제가 원하는 대로만 연습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연습 문제에서 뵐게요. 자, 우리가 대상을 하나도 의식하기 힘든데 2개씩 의식해야 된다 그러니까 조금 힘드시죠? 제가 연습 더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습 문제도 지금 97에서 골랐습니다. 97.4 which is right. 여러분이 일단 보자마자 정말 아니다, 틀리다, 맞다를 느끼셔야 돼요. 자, 문법 규칙이 뭐가 있더라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라 사실 이런 거를 보자마자 벌써 이상한데? 이부를 읽으려도 벌써 좀 이상한데? 이 정도가 나오셔야 돼요. 자, 저랑 에게를 2개의 대상 의식하는 거 연습합니다. 특히 한 가지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였어요? give it to me처럼 뭔가 그 뭐를에 해당하는 말이 pronoun, 대명사일 때는요. 뒤에 안 쓰고 give it, give them 이렇게 오고 그다음에 to 꼭 써서 그 다음에 에게가 뒤로 오더라. 그거 제가 좀 연습해야 됩니다라고 했어요. 섹션으로는 유닛 97의 섹션 B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예문들을 5번씩만 꼬박꼬박 꼭꼭 씹으면서 읽어주시고 문제 풀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자, 저는 연습 문제 바로 갑니다. 자, 뭐가 맞을까요? Number 1, I gave to Liz the keys. I gave Liz the keys. 자, 에게를이라고 했죠?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Liz에게 열쇠를 줬겠죠. I gave Liz the keys. 앞에 거는요. 만약에 gave to Liz, 벌써 to가 이렇게 오는 것 자체가 어색하고요. 만약에 여러분이 to를 빼버려도 I gave Liz the keys 이렇게 하면 맞지만 만약에 거꾸로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I gave the keys to Liz 이러면 얘기가 되는데 만약에 이럴 때 여러분이 to를 빼버리면 얘기가 희한하게 들립니다. Liz에게 열쇠를 주는 게 아니라 열쇠에게 Liz를 줘버리는 이런 이상한 날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어때요? 정확하게 쓰는 거 중요합니다. 뜻이 희한해질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잘 하셔야 돼요. 자, number 2 갑니다. I'll lend to you some money if you want. I'll lend you some money if you want. 자, 읽기도 힘들어지잖아요. 그렇죠? lend, 빌려줘요. 누구에게 바로 와야 돼요. 자, 그럼 바로 와야 되는 것들, 대상 바로 오는 것들 장치 필요 없습니다. 그냥 lend you 이러면 되죠. 너에게 돈을. 그렇죠? lend to you. 읽어지지도 않았어요. 오케이. 2번째가 맞고요. Number 3. Did you send the letter me? Did you send the letter to me? 아시죠? 벌써 읽어도 좀 느낌 나오시죠? Did you send the letter to me? 나에게 편지 보냈니? 이러죠? 아니면 send me the letter 이래야겠죠. Okay. Number 4. I want to buy for you a present. I want to buy you a present. 자, buy도 어때요? 사줄 수 있죠. 그냥 뭐를 사다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누구에게 뭐를 사주다로도 쓸 수 있겠죠. 즉, 여러분이 알고 보시면 대상을 하나짜리 동사인 것처럼 쓸 수도 있고 누구에게 사주다 할 때는 대상이 둘이 돼버리는 거죠. 3형식, 4형식이 다 되는 동사 이렇게 아마 그렇게 외우셨을 거예요. 자, 그러지 마시고 buy를 다양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너한테 선물 사주고 싶다. 에게를 I want to buy you a present. 그대로에게 올 수 있는 거 아십니다. 2번째가 맞고요. Number 5. Can you pass to me the sugar, please? Can you pass me the sugar, please? 벌써 어색하면 읽기도 힘들어질 정도로. 이런 건 또 생활영어잖아요. 소금 좀 건네주세요. Conversation 공부하신 분들은 또 아세요. 나에게 건네줘다. 소금을. Pass me the sugar. 이렇게 나오겠죠? 오케이. 이것도 2번째가 맞고요. 6.
This is Megan's bag. Can you give it to her? Can you give her it? 벌써 이런 것도요. Give it to her. 이런 게 뭐예요? Give it to, 뭐 give them to. 아예 이렇게 입에 익혀버리신 분들은 뭐고 이거저거 따질 것도 없이 벌써 입에 편한 걸로 발로 나옵니다. 자, 이렇게 it, pronoun이 뭐뭐를, 이 pronoun, 대명사로 쓰일 때는요. give her it, 이런 식으로 give me it, 이런 말 안 된다고 얘기 드렸어요. 그래서 give it to her 라고 하셔야 맞고요. Okay, number 7. I showed to the officer my driver's license. I showed the officer my driver's license. 네, 벌써 제가 읽는 것만 보셔도 감 잡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보여주다죠. 누구에게? The officer. 뭐를요? My driver's license. 자연스럽게 그대로 나온 건 두 번째죠. 여러분이 show 다음에 에게를 할 때 만약에 를 먼저 하실 거면요. I showed my driver's license. 그 다음에 to the officer. 뒤에 왔을 때 to가 오지 이렇게 showed to라든가 number 2가 land to 이런 식으로 오지 않습니다. 대상은 바로 올 수 있어요. 동사 뒤에 바로 온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뵐게요. Bye!